긴급 속보입니다. 오늘 오후 3시 미국을 향하던 여객기가 추락하여 승객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흘러나오는 뉴스를 본 오천수는 손에 든 핸드폰을 툭 떨어뜨렸습니다. 강소연이 타고 간다던 비행기와 같은 시각에 뜬 비행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충격적인 비행기 사고로 인과응보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법원 복도에는 낮게 깔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오천수는 기다란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고 강소연은 한껏 날을 세운 채 서류 뭉치를 가슴에 안고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멀찍이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이제라도 강소연이 마음을 돌려 부부로서 마지막 예의를 지켜주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렇게 질질 끌 거야? 술도가에서 내 목 좀 주라니까. 아주버님 살아있을 때부터 나도 같이 했잖아. 아직도 그 말이야? 너 독수리 술도가 위해서 한 게 도대체 뭐야? 그건 이미 장수 형님이랑 형수님이 같이 일군 거잖아. 너한텐 그럴 자격 없어. 강소연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 순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광숙은 마음이 쓰려왔습니다. 이게 내가 지키고 싶었던 가족이 맞을까 싶었지만 오천수의 눈빛에 담긴 결단만은 쉽게 흔들릴 것 같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방청사에서 두 사람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법원 문 안으로 들어간 두 사람의 실랑이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좋아, 알겠어. 그럼 위자료로 받을게. 내 몫이라 생각해야지. 근데 너 통장에 돈은 좀 있냐? 털어봤자 얼마 안 나올 것 같은데. 얼마든지 간에 이게 내가 줄 수 있는 최선이야. 우리가 부부였던 것도 지금은 다 소용 없어진 것 같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돈이야. 판사가 합의 내용을 확인하고 강소연이 욕심부리던 술도가 지분이 결국 무효라는 사실이 확정되자 그녀의 눈썹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래도 표정은 짐짓 태어난 척 굳어 있었습니다. 오천수는 판결문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품 안에 든 통장조차 빌려 모은 돈이라는 사실을 마광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복도에서 오천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소연이 곁을 스치듯 지나가며 쏘아붙였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 그러고는 손목에 걸쳐둔 가방을 매만지며 유유히 떠났습니다. 오천수는 아무 말 없이 그 등 뒤를 바라보다가 결국 힘없이 계단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마광숙이 조심스레 다가섰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내가 선택한 길이에요. 이게 잘한 건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또 무슨 소송 걸까 불안하게 살고 싶진 않았어요. 마광숙은 동정과 안쓰러움 그리고 묘한 결심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어깨를 살짝 쳤습니다. 도련님이 결정하신 거면 저도 응원할게요. 이게 형님이 지키려던 술도가잖아요. 저도 괜찮아요. 오천수는 비틀린 미소를 지었지만 그 안에는 쓰라린 후회와 가족을 향한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강소연이 떠난 자리에는 정적이 감돌았고 마광숙은 서서히 굳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가족은 끝까지 내가 지키겠다고. 복도 한쪽에서는 작은 창문 사이로 햇빛이 희미하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오천수와 마광숙은 마음속에 올라오는 무거운 감정을 눌러 삼키며 그 빛을 등지고 걸어나갔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두 사람의 발걸음에는 쓰린 결말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조용한 각오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공항 로비는 여행객들로 북적였습니다. 강소연은 당장이라도 비행기에 올라탈 기세로 서둘렀습니다. 적당한 크기의 캐리어를 질질 끌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마치 누가 날 막을 사람이라도 있는 건가 하는 듯한 경계심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녀를 막지 않았습니다. 오천수는 멀찌감치 서서 그런 강소연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걸 끝장내듯 정리해버리고 떠나는 그녀를 붙잡을 마음은 없었지만 왠지 모를 착잡함이 목을 죄었습니다. 진짜 이게 마지막이구나. 그래, 남은 인생 잘 살아. 강소연은 그의 존재를 눈치챘는지 가볍게 고개를 돌려 시선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미련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왜 저기 서 있지? 하는 무심한 표정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눈짓으로 작게 인사하더니 다시 고개를 돌려 수속대로 향했습니다.
탑승 게이트로 향하는 강소연을 지켜보며 오천수는 코웃음을 치려다가 참았습니다. 그래, 나도 별 도움되지 못했던 사람이었지 하는 자조가 스치며 속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공항 모니터에 탑승 완료 문구가 떠오르자마자 그는 고개를 돌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미 이혼도 끝났고 위자료도 건네줬으며 그녀가 술도가를 탐내지 못하게 막았으니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지만 그는 단호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며칠 뒤 섬뜩한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미국행 여객기 추락사고로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천수는 방 안에서 멍하니 TV 뉴스를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에는 사고 기체 번호가 선명하게 뜨고 구조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의 목소리가 먹먹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설마 강소연이 탄 비행기가? 믿기 힘든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심장박동이 요동치는 듯 그는 정신없이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비행기 탑승 시간을 체크해가며 강소연이 분명 그 비행기를 탔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거짓말이지.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울컥 몰려오는 눈물이 식은 땀과 함께 뒤섞여 떨어졌습니다. 잘 살길 바랐는데 이렇게까지 비참할 필요가 있었나? 차라리 어딘가 먼 곳에서 사는 게 나았는데. 머릿속이 아득해지면서 마음 한편이 허무하게 구멍난 것 같았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은 그는 황급히 스마트폰을 다시 잡았습니다. 강소연이 지금이라도 난 괜찮아 하고 전화해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디스플레이 너머로는 아무런 신호도 없었습니다. 차가운 정적만 맴도는 방 안에서 그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게 우리 마지막이야? 소연아. 정말 미워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무언의 눈물이 그의 볼을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을 뼈아프게 배신했던 그녀였지만 그래도 함께 살던 날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너무 늦은 이별이라는 사실이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이미 이혼도 끝났고 서로 마음을 닫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죽음 앞에 그는 막막하게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늦은 밤 LX 호텔의 한 미팅룸에서 협의가 길어졌습니다. 독수리 술도가와 호텔 간의 납품 조건을 둘러싼 세부 사항이 꽤 까다로웠습니다. 마광숙은 도표가 가득한 서류를 오랜 시간 들여다보느라 눈이 침침했고 한동석은 피곤한 기색을 보였지만 절도 있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계약서의 마지막 사인을 마치자 한동석은 살짝 긴장이 풀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 대표, 이 늦은 시각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원래 난 일 끝나면 칼같이 퇴근하는 편인데 오늘은 왠지 막걸리가 한 잔 생각나네요. 실례가 안 된다면 함께 하시겠습니까? 의외의 제안이었습니다. 평소 냉정하고 도도하다는 평판이 있던 LX 호텔 회장이 먼저 막걸리를 제안하다니. 마광숙은 순간 당황했지만 금세 웃음을 보였습니다. 막걸리라면 저도 한 잔 거절 못하죠. 오늘 일도 꽤 힘들었고요. 그냥 바로 가기엔 좀 아쉽기도 하네요. 두 사람은 조용한 응접실로 자리를 옮겼고 마광숙이 가져온 막걸리를 컵에 따라 나눴습니다. 형광등 대신 스탠드 조명만 켜두어 따뜻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한동석은 한 모금 들이키곤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맛이 좋네요. 발효향이 은은하면서도 힘이 있어요. 가끔 이 술을 마시면 편안해진다고 할까요? 불면증이 좀 가시기도 합니다. 불면증이 있으시다니 의외네요. 전 회장님이 늘 스케줄에 철저하고 완벽주의자라 잠도 딱 규칙적으로 주무실 줄 알았어요. 한동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분위기가 차분해지자 그 역시 마음에 묻어둔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완벽한 척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게도 허점이 많아요. 배우자를 잃었다는 상처가 아직 남아있으니까요. 마광숙은 잔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도 지난날 잃은 남편 오장수의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저도 남편을 잃었어요. 결혼한 지 열흘 만에요. 너무 잔인하죠. 누가 대신 아파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사람은 없더라고요. 결국 내가 다 견뎌야 하더라고요. 한동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쓸쓸히 미소 지었습니다. 커다란 창밖에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막걸리의 부드러운 향기가 번졌습니다. 솔직한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사실 잘 못 그래요.
지금까지 감정을 많이 눌러가며 살았거든요. 근데 마 대표 앞에서는 이상하게 조금은 편해지네요. 그럼 잘 숨기지 말고 그냥 편하게 지내세요. 저도 누군가 제 상처를 알아줘서 나쁘진 않네요. 그 한마디가 두 사람 사이의 벽을 서서히 허물었습니다. 한동석은 조심스럽게 마광숙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동자 안에는 지난 상처를 견디고 나온 강인함과 따뜻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비가 잦아든 새벽에 고요히 피어오르는 안개처럼 부드럽고도 쓸쓸한 온기가 밤새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신라주조 본사 사무실에서는 독고탁이 모니터 앞에 앉아 격렬하게 부하들에게 호통을 치고 있었습니다. 막 출시한 신라주조의 새 상품은 시장 반응이 최악에 가까웠습니다. 애써 올렸던 홍보 영상도 반응이 저조했고 경쟁사들은 독수리 술도가 쪽을 더 주목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돈을 얼마나 부었는데 왜 소비자들이 쳐다도 안 봐? 부하들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독고탁은 손바닥으로 책상을 세게 내리치며 차가운 분노에 가득 찬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한편 오천수는 독수리 술도가에서 한숨 돌린 뒤로 이혼을 완전히 마무리하고 마음 한구석을 내려놓았습니다. 강소연의 죽음은 충격이었지만 그마저도 시간이 흐르면서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 여겨야 한다고 스스로 다독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문미순이 운영하는 편의점 앞에서 오천수는 조심스레 자전거를 세웠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문미순이 반갑게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요즘 어때? 몸은? 괜찮아? 응, 이제 좀 괜찮아졌어. 머리가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하루하루 좀 정리되는 느낌이야. 오천수가 작은 테이블에 앉아 컵라면을 뜯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몇 마디 나누다가 문득 그의 입가에 쓴웃음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엔 전처 일도 그렇고 술도가 빚 문제도 그렇고 뭔가 계속 몰리는 기분이었는데 막상 다 끝나고 나니까 허전하기도 하고 좀 자유로워진 느낌도 있어. 넌 자꾸 네 잘못이라고만 생각하잖아. 근데 인생이란 게 꼭 네 탓만은 아니야. 이제는 진짜 행복 좀 찾아. 나도 응원할게. 오천수는 눈시울이 조금 뜨거워지는 걸 느끼며 그녀에게 미묘한 감사를 전했습니다. 고마워. 나도 이제 진짜 잘 살아보려고. 얼마 전까진 내가 완전 실패자처럼 느껴졌는데 요즘은 좀 달라진 것 같아. 그때 저 멀리 독고탁은 조용히 독수리 술도가 쪽 동향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실패를 인정하기 싫었고 독수리 술도가가 앞으로 더 잘 나갈 것 같다는 시장 소문에 식은땀처럼 분노가 샘솟았습니다. 독수리 술도가를 단번에 눌러주려 했는데 이대로 당할 순 없어. 반드시 끝장내고 말겠어. 그리고는 휴대폰을 들어 무언가 심상치 않은 지시를 내렸습니다. 신라주조의 사세가 무너져도 자신의 야망만은 포기할 수 없다는 듯 눈이 이글거렸습니다. 그의 과욕과 분노는 더욱 증폭되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독수리 술도가 창고 입구. 인기척이 느껴지자 고자동은 밖을 살폈고 곧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덩치 큰 사내 두셋이 비밀스럽게 창고 쪽 문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이런. 도둑 고양이처럼 몰래 술도가 훔쳐보려는 건가? 뭘 노리는 놈들이야? 고자동은 서둘러 오강수를 찾았습니다. 오강수는 UDT 출신답게 기민하게 창문 쪽을 돌며 침입자들을 포위하듯 접근했습니다. 적당한 타이밍을 노려 그들의 뒤를 탁 쳤습니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함부로 기어들어옵니까? 신분 밝히십시오. 남자들은 눈이 휘둥그레져 당황했습니다. 고자동도 미리 준비한 손전등을 비추며 따졌습니다. 우리 술도가를 무슨 목적으로 염탐하는 겁니까? 솔직히 말하세요. 안 그러면 신고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얼버무리다가 갑자기 뿔뿔이 달아났습니다. 오강수와 고자동이 재빨리 뒤를 쫓았지만 어두운 골목 안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분명 독고탁에게 보고하러 간 부하들이었을 터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독고탁은 사무실에서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분명 간단히 현장 체크만 하라 했는데 꼴이 이게 뭐야? 부하들은 애써 변명했지만 독고탁은 이미 기세등등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좋아. 조금만 더 철저히 준비하면 독수리 술도가를 끝장내줄 방법이 있을 거야. 구멍은 꼭 있기 마련이니까. 그 무렵 술도가 쪽은 침투 시도로 인해 분위기가 잔뜩 긴장되었습니다. 고자동과 오강수가 상황을 마광숙에게 전하자
그녀는 새벽까지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으면서도 독고타기 더 이상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서늘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형수님, 걱정 마세요. 저랑 공장장님이 돌아가면서 24시간 보안 강화할게요. 아무도 쉽게 못 들어오게 할 겁니다. 우리 술도가 장수 사장님이 지켜온 데인데 누가 감히 훔쳐보려고 들어. 절대 못 넘어오게 할 겁니다. 두 사람의 말에 마광숙은 감사한 마음이 차올랐습니다. 우리가 뭉치면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다. 그렇게 서로 결의를 다지며 다가올 전쟁에 대비했습니다. 불길한 그림자가 번지고 있었지만 함께라면 지켜낼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며칠 뒤 저녁 마광숙은 LX 호텔 식음료팀 주최 회식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 난생 처음 호텔 행사장에 발을 디뎠습니다. 정신없을 정도로 화려한 조명과 정장이 어울리는 직원들 사이에서 낯설었지만 그녀는 최대한 차분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한동석은 이미 도착해 직원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백화점 모델처럼 말끔한 수트 차림이었습니다. 부하 직원 몇 명이 마광숙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회장님이 저 사람을 초대했대. 독수리 술도가 대표라던데. 그러게. 저렇게 개인적으로 불러들이는 일은 드문데. 한동석은 마광숙과 시선이 마주치자 잔을 들어 보이며 인사했습니다. 마 대표,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여긴 좀 시끄럽긴 한데 잠깐 즐기다 가셔도 좋을 것 같네요. 마광숙은 다소 겸연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덕분에 좋은 구경하네요. 그런데 사람들이 좀 놀랄 것 같아요. 호텔 회장님이 직접 초대했다고 하니까요. 원래 이런 자리에 낯선 분 초대 안 합니다만 요새 독수리 술도가와의 협력이 잘 맞아서요. 또 개인적으로 막걸리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기도 했습니다. 직원들이 식사를 마치는 동안 마광숙은 슬쩍 바 테이블에 앉아 안주를 집었습니다. 한동석은 곁에 서서 호텔 메뉴에 대해 가볍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모습에 직원들은 신기한 듯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원래 저런 스타일이셨어? 아니, 평소엔 엄청 깐깐하고 작은 실수에도 예민한데. 회식이 마무리될 즈음 대부분의 직원들이 돌아가고 한동석과 마광숙만 남았습니다. 조용한 곁자리에 앉아 한동석은 와인 대신 막걸리를 꺼냈습니다. 이 자리엔 와인이 많지만 난 오늘 막걸리가 더 당깁니다. 이거 마 대표가 개발한 신제품이라던데 불면증에도 한몫하니까요. 회장님 입맛에 맞았으면 좋겠네요. 한번 드셔보세요. 한동석은 조금 따라 마셔보고 특유의 산뜻한 탄산감을 느끼자마자 작은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정말 깊네요. 호텔에도 곧 시판할 예정이라 들었습니다. 반응이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마광숙도 조금 쑥스러운 듯 따라 마셨습니다. 불면증에 도움이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맛이 나쁘지 않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한동석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눈길이 마주치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함께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이는 그 순간 뭐라 설명하기 힘든 온기가 차올랐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두 사람이었지만 막걸리 한 잔을 사이에 두고 조금씩 마음의 거리를 좁혀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자신의 감정에 아직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호텔이라는 화려한 무대 속에서 그들은 잔 속에 담긴 술을 넘길 때마다 서로의 존재를 더 선명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독수리 술도가 창고 뒤편, 더 이상 쓰지 않는 옛 문서를 보관해 둔 공간에서 오범수와 오흥수가 먼지를 풀풀 날리며 서류 상자들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형님이 남긴 자료가 어딘가 있을 거야. 독고타기 옛날에 장수 형님한테서 뭘 빼돌렸다는 소문 들었잖아. 이 문서들 중에 단서가 있을 수 있겠지. 야, 이 상자 좀 봐봐. 독수리 주도가 연구 기록이라고 적혀 있어. 캄캄하고 곰팡이 냄새나는 창고에서 전등 하나 켜놓고 문서를 찾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매우 집중적이었습니다. 마침내 낡은 파일 더미 안에서 오장수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발효기술과 재료 비밀 노트가 나왔습니다. 와, 이건 독고타기 훔쳐간 기술 그대로네. 그놈이 이걸 베껴서 자기 거라 우겼다는 소리 들었는데 여기 진짜 원본이 다 있잖아. 오범수는 잔뜩 상기된 얼굴로 노트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눈을 빛냈습니다. 이거면 충분해. 독고타기 하던 술 제조 방식, 그거 사실 장수 형님이 만든 거라는 거 이걸로 증명할 수 있어.
그 시간 술도가 마당 한쪽에서는 오천수가 문미순을 만나 뭔가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USB 메모리 하나였습니다. 여기 USB에 독고탁 관련된 자료가 들어있어. 예전에 증권사 있을 때 우연히 손에 넣은 건데 신라주조 내부 보고서야. 불법이랑 다를 바 없는 내용들이 꽤 많더라고. 진짜? 너 이런 걸 어떻게? 와, 생각보다 더 대단하다. 근데 이걸 이제 어쩔 거야? 오천수는 살짝 눈을 감았다 뜨며 결심을 다졌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좀 망설였지.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했어도 우리가 먼저 들고 나가면 일이 커질 수도 있잖아. 근데 이제는 나도 마음 정리됐어. 이쯤에서 끊어야 할 것 같아서. 그때 오흥수와 오범수가 달려와 다짜고짜 외쳤습니다. 천수 형. 여기요, 찾았어요. 장수 형님 발효 노트 원본이요. 그리고 이건 독고탁이 이거 훔쳐갔다는 증거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 네 사람은 창고에 둘러앉아 문서들과 USB 속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모두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독고탁이 정말로 술도가를 짓밟으려 든다면 이제 이쪽도 절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거 공개하면 독고탁은 진짜 끝일 텐데.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이제는 각오해야 할 때야. 이미 우리가 당한 게 얼만데. 더는 물러서기 싫어. 우리 가족이랑 술도가 지키려면 이제는 나도 눈 딱 감고 해야겠어. 네 사람의 눈빛이 단단히 결의로 빛났습니다. 비밀스러운 결정적 카드가 드디어 이들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신라주조에서 내놓은 세술이 연이어 혹평을 받자 독고탁은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규모 투자까지 단행했지만 수익은커녕 손해만 누적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신라주조 제대로 헛발 같은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그 시각 LX 호텔에서는 와인 행사가 한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석이 전면적으로 막걸리와 약주를 메인으로 하는 페스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선택된 제품은 독수리 술도가의 신제품 약주였습니다. 호텔 전 직원에게도 그렇게 공지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접한 독고탁은 책상을 쾅 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LX 호텔에서 독수리 술도가를 메인 주류로 선정했다고? 아, 한동석 그 자식, 이게 말이 돼? 배신도 이런 배신이 어딨어? 분노를 폭발시키던 독고탁은 결국 한동석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광숙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마 대표. 전에 말씀드린 페스타 주류 선정 축하드려요. 사실 제가 약주 품평회에서 술도가 제품을 가장 높게 평가했어요. 예전에 제가 좀 불신했던 부분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마광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예전 한동석이 자신을 꽃뱀처럼 오해했던 기억이 스쳤지만 그의 진심 어린 톤에서는 후회와 칭찬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사실 아직도 오해는 좀 아프긴 하지만 이제는 서로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동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호텔 대표로서 내린 결정이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도 마광숙에게 미안함을 표하고 싶었습니다. 한편 독고탁은 LX 호텔이 독수리 술도가 약주를 메인으로 채택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혼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투자 실패, 언론 비판, 그리고 술 시장의 구도까지 역행하자 그는 서서히 절망의 늪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내가 이대로 물러설 것 같아? 웃기지 마. 끝까지 버텨서라도 독수리 술도가를 무너뜨릴 거야. 방법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그는 허둥지둥 전화기를 붙잡고 이리저리 손을 댔지만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호텔 쪽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으나 이미 한동석이 등을 돌린 이상 별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결국 독고탁의 분노는 소용돌이쳤고 그는 마지막으로 남은 카드들을 짜내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찾아오는 절망 앞에서 그는 더욱 공격적이고 위험한 선택을 할 듯 보였습니다. 신라주조의 경영 상황이 눈덩이처럼 악화되자 독고탁은 무리하게 대출을 받고 음지의 자금을 긁어모았습니다. 회사에는 루머가 돌기 시작했고 평판은 바닥을 쳤습니다. 결국 독고세리와 장미애조차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 로비에서 독고세리는 한숨을 푹 쉬고 있었고 장미애도 옆에서 불안한 눈길로 그녀를 살폈습니다. 엄마, 아버지 정말 왜 이러시는 걸까? 돈 때문에 예전부터 사람들 그렇게 몰아붙이더니
이제 회사까지 엉망이 됐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돼. 누구나 돈은 필요하긴 하지. 근데 그 양반은 자기가 신인 줄 아는 것 같아. 우리도 이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결국 독고세리는 독수리 술도가를 직접 찾았습니다. 마광숙이 창고 쪽에서 오형제들과 함께 일을 보고 있을 때 독고세리가 헐레벌떡 뛰어들었습니다.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술도가를 해치려 했는지 몰랐어요. 마광숙은 의외라는 듯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한없이 슬퍼 보였습니다. 저도 사실 미안하다는 말 듣고 싶었어요. 여기까지 오느라 마음고생 많으셨겠네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나쁜 생각은 접어주세요. 독수리 술도가의 안뜰은 분주했습니다. 오흥수는 방송 댄스 채널에 업로드할 영상을 찍기 위해 카메라와 삼각대를 들고 있었고, 오범수는 노트북을 들고 들어오며 어떤 정책 제안서에 대해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오강수는 해외 교류 파병 이야기로 술도가 전통을 홍보할 방법을 찾고 있었으며, 마광숙이 그들을 총괄해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흥수 도련님, SNS 영상으로 해외 홍보 기회 잡아보자고 했잖아요. 어떤 식으로 찍을 건가요? 형수님, 전통 이미지에 현대 댄스를 섞어서요. 막걸리가 이렇게 힙할 수 있나? 이 느낌 주려고요. 이거 한번 올리면 외국인들 반응 장난 아닐걸요? 오범수는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곁에서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나는 정부 쪽에도 우리 사례를 소개할 생각이에요. 전통주 산업 육성 정책 있거든요. 해외 진출 성과만 잘 보여주면 지원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오강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군 쪽 네트워크도 써볼게요. 예전에 교류하면서 만난 동남아 쪽 군인들이 한국 막걸리에 관심 많았어요. 이렇게 다 같이 합심해서 해외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희미한 웃음이 서로의 얼굴에 번졌습니다. 오형제와 마광숙이 함께 만든 이 도전은 막걸리를 넘어 독수리 술도가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는 큰 물결이 될 듯했습니다. 오흥수는 즉석에서 춤을 추며 외쳤습니다. 봐요, 막걸리 마시고 춤추면 스트레스 싹 풀린다는 컨셉이에요. 영상 찍어서 영어 자막 달고 올릴 거예요. 외국 시청자들한테 어필 확실히 되게요. 오케이, 좋아요. 거기에 부대에서 있었던 웃긴 에피소드도 살짝 넣으면 좋겠네요. 시동생들끼리 막걸리 만드는 유쾌한 분위기 보여주고요. 오범수는 미소를 지으며 노트북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진행 상황은 제가 정리해 둘게요. 정부기관이나 해외 바이어 미팅할 때 한 번에 보여줄 수 있게요. 마광숙은 한 발짝 뒤에서 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이토록 활기찬 장면이 언제 마지막이었는지 떠올리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진짜 여기까지 오는 거 쉽지 않았는데 우리 힘으로 해내고 있네요. 장수 씨도 이 모습 보셨으면 참 좋아하셨을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술도가의 모습이었습니다. 5 독수리가 협력해 힘찬 날갯짓을 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서 마광숙은 굳건히 웃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펼칠 새로운 미래는 이제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새 신라주조는 곳곳에서 악재를 맞았습니다. 독고탁이 무리하게 끌어온 자금줄도 끊기고 무너진 신용 탓에 거래처들마저 손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건물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독고탁의 횡령 의혹, 자금 세탁 정황까지 겹쳐 수사선상에 오르자 그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 지경까지? 사무실 문을 박차고 나가려 했지만 이미 건물 입구에는 수사관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사진이 찍히자 독고탁은 잔뜩 위축된 얼굴로 뒤돌아섰습니다. 한편 오천수는 이 모든 소식을 라디오와 뉴스를 통해 접하고 있었습니다. 술도가 마당 한편에 서 있던 그에게 문미순이 잔잔한 눈빛으로 다가왔습니다. 독고탁 회장, 결국 그렇게 된 거야? 자업자득이지 뭐. 오천수는 머뭇거리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소연이 떠나고 나서 독고탁이랑 정면으로 안 맞섰으면 더 복잡해졌을지도 몰라. 이제는 진짜 다 정리하고 새로 살아야겠다. 그 말에 문미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 그는 기러기 아빠로 지내며 미국에 생활비를 붙이고 끝내 이혼이라는 불행까지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거의 상처를 조용히 내려놓고 더 나아가려는 결심이 엿보였습니다. 예전엔 말도 잘 안 하고 너무 혼자 끙끙 앓는 것 같아서 솔직히 좀 답답했어. 근데 요즘은
좀 달라진 것 같아. 많이. 오천수는 뺨을 극적이며 약간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소연이 일은 나한텐 진짜 큰 충격이었지. 한동안 멍하니 살았거든. 근데 그렇다고 인생이 멈추는 건 아니니까. 나도 이제 다른 거 좀 해보려고. 문미수는 따스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뭐든 천천히 해. 나는 그냥 네가 곁에 있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끔 들어. LX 호텔 대연회장 중앙무대. 각국에서 초청된 바이어들이 모여앉아 고급 와인부터 다양한 전통주를 시음하는 행사가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그중 단연 주목받는 코너가 독수리술도가의 막걸리와 약주 테이블이었습니다. 하얀 보자기에 쌓인 도자기 병부터 정성스러운 설명 패널까지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한동석은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막걸리의 특장점을 자연스럽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께 한국 전통주의 진짜 매력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 독수리술도가 약주는요.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살짝 뒤편에서 마광숙과 오강수, 오범수가 긴장한 눈빛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영문 안내문과 제품 시음대가 정돈돼 있었고 오강수는 해외에서 온 바이어들에게 영어로 술맛을 설명했습니다. This is a traditional Korean MOKGOLLI with enhanced sheer RBON TION and a slightly TNGY finish. We call it 장광주. Please have a taste. 바이어들은 술을 조금 마셔본 뒤 금세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Amazing. This is quite refreshing. 오범수는 곁에서 메모를 하며 계약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를 미리 정리해두고 있었습니다. 오 팀장, 저 손님들 미국 수입업체 관계자래요. 오늘 제대로 프레젠테이션 해봐요. 장광주 반응 진짜 좋네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마광숙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오장수가 소중히 지키던 술도가가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에게 인정받는 날이 오다니 감격스러웠습니다. 행사 마무리 즈음 한동석이 다시 무대 위에 올라 웃으며 발표했습니다. 이 훌륭한 술은 오랜 전통과 진심 어린 노력 끝에 탄생한 결과물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술에 대한 믿음이 크고요. 여러분도 꼭 한번 드셔보시고 직접 평가해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시음을 마치고 입가에 즐거운 미소를 띄었습니다. 환호 속에서 독수리술도가는 단연 화제의 중심이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청중들의 박수 소리, 플래시 세례, 인터뷰 요청 등으로 행사장은 북적였습니다. 오강수와 오범수는 쉬지 않고 응대하느라 바빴습니다. 마광숙은 무대 뒤편에 잠시 홀로 서서 숨을 고르다가 갑자기 벅차오른 감정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장수 오빠 보고 있어요? 하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동석이 조용히 다가와 손수건을 건네며 은은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힘드셨죠? 그런가 봐요. 정말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세상에 우리 술이 이렇게 환영받을 줄은. 감격과 환호가 가득한 페스티벌 현장. 이날 이후 독수리술도가는 해외 시장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국제 무대에서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나는 스포트라이트 뒤에는 오장수를 비롯한 가족들의 헌신과 마광숙이 흘려온 눈물과 땀이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대심 판정. 화려한 옷차림도 없이 수의를 입은 독고탁이 구속돼 피고인석에 서 있었습니다. 그를 향한 혐의는 횡령, 공갈, 자금 세탁 등으로 점점 늘어났고 오늘 최종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판사의 낭독이 끝나자 독고탁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장미애와 독고세리는 방청석에서 눈물을 터뜨렸고 기자들은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결국 야망에 사로잡혀 온갖 비리를 저질렀던 독고탁은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산도 대부분 몰수되어 신라주조는 사실상 파산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그 소식을 접한 독수리술도가 사람들은 깊은 악연 하나가 종지부를 찍었음을 느꼈습니다. 마광숙은 창고 앞에 서서 한동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오장수의 목소리가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한동석이 술도가를 직접 찾았습니다. 수레를 밀고 나온 마광숙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네요. 독고탁 회장 일도 술도가를 위협하던 사건들도요. 네. 정말 길고 힘들었는데
뭔가 허전하면서도 좀 후련해요. 다들 잘 버텨냈다는 게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잠시 망설이던 한동석은 더욱 진지한 눈빛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용기 내서 말씀드릴게요. 마 대표, 제가 좀 늦은 나이에 이런 말 드리는 걸지도 모르겠지만 이 마음만은 진심입니다. 마 대표랑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싶습니다. 마광숙은 숨을 고르며 슬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장수를 잃고 평생 결혼은 다시 생각하지 않으려 했지만 한동석의 진심 어린 태도와 함께 싸워온 시간들이 그녀 마음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서로 아픔을 잘 아니까 오히려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젠 마음을 좀 열어보고 싶네요. 그 순간 뒷마당에서 오천수와 문미순이 보였습니다. 오천수는 여느 때보다 편안한 표정으로 문미순과 함께 간단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편의점 일도 바쁠 텐데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 같이 밥 먹으니까 기분 좋다. 일은 이제 좀 정리됐어. 너도 좀 쉬어가면서 살면 좋겠다. 두 사람 사이에도 은은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강소연과의 아픈 과거, 이혼, 그리고 사고로 인한 사별까지 오천수의 상처는 서서히 아물고 있었습니다. 문미순 또한 새로운 동반자로 그를 받아들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어느새 술도가 마당에 모인 네 사람. 어두운 하늘엔 별빛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독고탁이라는 악연이 사라지고 오장수의 뜻을 계승한 술도가는 새로운 인연들을 품으며 한 단계 더 성장해 나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장수씨, 잘 보고 있죠? 우리 다 같이 잘 살아갈게요. 그리고 더 멋진 술도가로 만들어갈 거예요. 한동석은 그녀 옆에 나란히 섰고 오천수와 문미순도 나란히 웃었습니다. 다섯 독수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내고 있었으며 마광숙은 그 중심에서 오장수의 빈자리를 따뜻하게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파란이 끝난 뒤 새로이 열릴 미래를 향해 독수리 술도가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